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6곳의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한 그러한 분양 물량이 되겠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규제 지역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당첨 확률이 높고 추첨제 물량도 많은 비규제 지역의 6곳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댄데크. 오늘은 하반기 비규제 지역 분양 6곳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비규제 지역에 대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비규제 지역 중에도 그래도 괜찮은 물량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장점들이 많아요. 다만 이렇게 장점이 많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규제 지역들보다는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비규제 지역 6곳을 알려드리는데 이 분양 물량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기보다는 이런 물량들도 있으니까 구독자분들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관심을 한번 가지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규제 지역 6곳의 분양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규제 지역 희소가치 프리미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두천 일대가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의 혼란을 이제 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청약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세대주 여부는 무관하고요. 그리고 주택 소유, 재당첨 제한,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전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매가 잘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비규제 지역에 이러한 규제가 없는 것들이 장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은 내가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6개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한데 전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매를 지금 현재는 이제 투기성 여부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는 이제 규제를 해놓고 있어요.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규제 지역들 중에 전매가 가능하니까 내가 청약 가점이 만약에 낮거나 또는 부양가족 수가 많지 않거나 또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내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없다면 이런 비규제 지역의 전매가 가능한 곳에 분양권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내 집 마련을 할 때 제가 청약의 저자의 그 청약의 시간의 저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청약만이 답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상황이 만약에 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안 된다면, 청약을 할 수 없다면 분양권을 매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축의 아파트를 살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일부의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약의 시간 저자답게 청약을 추천해야지 왜 그런 다른 구축의 아파트 매입이라든가 경매를 추천하느냐. 추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틀린 겁니다. 부동산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도 정답이 없듯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청약을 할 건지 입주권을 살 건지 분양권을 전매를 통해 가지고 살 건지에 대한 전략들,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건지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누구도 믿지 않고 전략들을, 내 집 마련의 전략들을 구하시면 돼요. 다만 이러한 비규제 지역들의 관심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많은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들이 지금은 대다수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됐고 규제 지역이 아닌 곳들이 이제 얼마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 청약 가점제가 이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8호 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비규제 지역은 60%가 있습니다. 초과 물량은 100%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비규제 지역에서도 괜찮다고 판단되는 물량들이 있다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비규제 지역을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2주택자 이상은 1순위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청약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비규제 지역들을 관심 있게 본다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무주택자이면서 가점이 높거나 또는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 전략이 되겠고, 만약에 이러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좋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꼭 이 전매를 통해서 판다는 생각보다는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물량들 소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량은 힐스테이트 가평 더 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가평의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을 하는 물량이고요. 가평 자이 같은 경우에 최근에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규제 지역도 이제는 미분양이었던 그런 지역들이 1순위에서 마감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규제가 더 심해지거나 또는 대출에 대한 규제, 뭐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러한 비규제 지역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하고 한 달 뒤, 두 달 뒤, 6개월 뒤가 생물처럼 틀리기 때문에, 또 이 가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추후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늘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영상들 보면서 여러분들 많은 기회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451세대 그리고 7개 동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6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분양 예정은 이제 9월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쟁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지역에 우선권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보면은 이제 가평역에서 상당히 멉니다. 먼 곳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가평자이 11.4대 1 정도의 그 경쟁을 했던 곳이 이곳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하지만은 이 가평 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역하고의 거리는 좀 멀다는 단점이 있어요. 다만 이 가평천이라든가 인근의 구시가지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자연 환경을 저는 중시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주역 센트레빌 트리니체입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이제 분양을 하는 분양 물량이고요. 404세대입니다. 66제곱미터부터 76제곱미터로 이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시기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보시면은 이제 여주 그 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편입된 지역은 아니고 그 인근의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도 소양천이 흐르고요. 그 인근이 개발이 되게 된다면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시가지들을 주변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비규제 지역에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이 물량들은 핵심적인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인 거예요. 핵심적인 물량이라고 하면은 규제로 묶여졌어야 됐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추후에 이런 개발 여건들 주변이 개발됨에 따라서 간접적인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아무래도 규제 지역보다는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이천 자이더 파크입니다. 이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이천 그 라운 프라이빗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물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지가 좋다고 느끼진 못했어요. 하지만은 이 역하고의 근접거리에 있는 그리고 구시가지에서 생활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천시에 있고 706세대 그리고 이제 자이라고 하는 브랜드 파워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세대수하고 총 11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9제곱미터부터 107제곱미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8호 초과의 물량들은 이제 추첨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도를 간단히 보시면은 이제 이천역하고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악공원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 쾌적성 여부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산고등학교 위쪽으로 라운프라이빗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현장을 갔고 현장의 모델하우스뿐만 아니라 그 입지적인 측면도 봤는데 이제 주변이 많이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뷰는 좋더라고요. 뻥뻥 뚫려 있죠. 아무래도 이 서울과 경기도권의 그 고층으로 막혀 있는 뷰는 아니어서 이제 뷰는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라운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 구시가지를 이용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었어요. 하지만은 좀 쾌적하고 좀 조용하고 살기 실거주하기 괜찮다는 느낌을 제가 스스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천 자이더 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NC 백화점이나 주변의 인프라를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천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분양 물량이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분양가가 나와야지 또 알겠지만은 이런 핵심적인 지역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그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분양 가격이 이제 낮게 책정이 된다면 더 좋겠죠. 이런 부분들은 모집 공고가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물량이라면 제가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양 물량은 이천 센트레빌 레이크 뷰입니다. 그래서 이천에 분양하는 물량이고요. 세대수가 얼마 안 되네요. 180세대. 그리고 주택경은 84제곱미터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9월에 예정입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보시면은 이제 세대수가 작다는 것은 단점이지만은 이천 센트레빌 레이크뷰 같은 경우에는 이천역하고도 그래도 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초중 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인근의 인프라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조정 대상 지역하고 규제 지역들하고 비교한다면은 좋은 입지일 수가 없어요. 비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규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비규제 지역들 중에도 옥석 같은 그런 물량들을 잘 선정한다면 경쟁을 많이 피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6개월 전매가 풀리게 됐을 때는 분양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도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이천역 인근에 있는 이천 센트레빌 레이크 뷰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주변의 기존 상업시설의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적인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는 양평 우방입니다. 이 양평 우방 같은 경우에는 양평에서 이제 분양을 하는 물량이고요. 최근에 양평 리버포레라든가 양평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도 양평도 미분양이 많았던 지역이지만은 지금 현재는 너무나 장세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1순위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219세대이고요. 세개동 규모가 좀 작은 게 단점이고요. 77제곱미터부터 108제곱미터 그리고 9월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보시면 양평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평 리버포레라던가 이 정도의 위치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라 비발디 뭐 이런 양평역 인근의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1순위에서 마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양평 최고 그 리버포레 같은 경우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핵심 지역들의 청약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이 비규제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방 같은 경우에는 이 한강을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좋은 장점이자 강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역하고 가까운 곳을 뭐 가장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지하철을 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 환경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편차죠. 그리고 원래는 역과 가까운 게 좋죠. 왜냐하면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한강이 인근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양평에 있는 분양 물량을 소개할 때도 이런 한강 인근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깅을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여유롭게 생활을 즐기면서 실거주하기에는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은 내가 이러한 물량들을 추후에 매도했을 때는 입지적인 측면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 물량들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역하고 가깝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변 인프라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양평 공흥 3지구 휴먼빌입니다. 가칭인데요. 이제 분양 시기가 좀 늦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한번 추려봤고요. 양평에서 분양을 하고 418세대입니다. 그리고 주택형은 84제곱미터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직 모집 공고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분양 예정 시기는 이제 11월 예정인데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먼빌 같은 경우에 위치도를 보게 된다면 양평역 인근이 아니라 조금 양평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강변을 바로 인접해서 끼고 있지는 않고 양평역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점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아주 뭐 드라마틱하고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물량들, 이제 비규제 지역의 물량들은 현장을 꼭 가보셔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에 있는 물량들은 지도만 보고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러한 핵심 지역이 아닌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지역들을 꼭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비규제 지역의 6개의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런 물량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하지만은 이런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여전히 제가 봤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6개 지역 중에도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은 괜찮다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늘 좋은 지역들만을 청약 신청했을 때는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인데 핵심적인 물량이 아니더라도 개발 여건이 있거나 또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그런 분양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선점하시고 난 후에 자금이 없다면 6개월 뒤에 전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제가 좋은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